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 결론 났습니다. 새 시장들 정해졌습니다. 자, 선거 유세 때 내걸었던 이분들 정책 공약 또 현실성 있는 건지 제대로 좀 실현될지 지켜봐야겠죠. 다만 임기가 1년 남짓입니다. 좀 짧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이번 선거 기간 의혹 공방이 참 많았죠. 이제 정책 경쟁은 미미했다. 이렇게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생보다는 화려한 말잔치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보고 있습니다. 예, 다들 코로나19로 좀 어깨들이 무겁죠. 이런 것들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경쟁하기를 좀 바랬는데요. 예. 정책 경쟁은 실종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좀 공약을 보죠. 부동산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규제를 신속히 풀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성 예. 있습니까? 아니면 또 부작용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공급을 예.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는 뭐 네네. 일정 부분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숫자가 문제입니다. 이게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게 예. 36만 호고요. 예. 여기에서는 또 많은 부분이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예. 이 36만 호를 좀 한번 살펴보죠. 압구정동 아파트 숫자가 총 10,000호인데요. 예. 분당은 10만 호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서울 시내에 압구정동과 같은 곳이 36곳이 새로 생긴다고 예. 하는 거고요. 예. 분당이 3개 이상 쓴다고 하는 거고요. 예.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량 6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급량이 24만 호가 좀 넘거든요. 예. 서울에 그런 어떤 아파트 부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 3기 신도시를 외곽에 질 필요는 없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방식의 문제인데요. 예.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규 주택 공급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멸실주택이 있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로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민간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그 부작용을 낳았던 게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좀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들을 좀 함께 내놓으셔야 되는데요. 아직 후자는 좀 안 나와서 이후에 공약 실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주택난 뭐 그러면 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세도 뭐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에 어떤 집중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지 않습니까? 이 큰 문제 이거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균형 발전하고는 좀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죠.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36만 호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100만 호 정도로 공급해도 서울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와 공급만으로 이것을 좀 결정하기 좀 어려운 것이다. 주거복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수요와 복지 외에 통화량 또 그리고 이자율 또 외국의 경제 상황들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이건 결국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이제 중심으로 이제 뭐 건설이 계속 되게 되면 또 이제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 같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좀 넘었는데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추정 양만도 50조 원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동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것들이 그 서민에 대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지만 예. 예. 이게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면 걷잡을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오세훈 이제 시장 당선자가 공약에서 그 자영업자들한테 뭐 1억 원 한도 무이자 대출 약속했고요. 자, 이걸 보면은 서울시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고 뭐 한 해 700억, 800억 정도에 이르는 그 이자를 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조 원 규모의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마련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행했을 때 정책 효과 제대로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소상공인이 너무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예. 어찌됐든 혜택이 있겠죠. 그런데 좀 봐야 될 것들이 지금 그 소상공인의 그 대출 총 잔액이 예. 275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아, 이 그래요. 예. 1년 사이에 늘어난 그 대출 잔액이 33조거든요. 예. 그 대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기를 당장 위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예.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무이자 대출에 대한 예. 얘기를 하고 서울시가 그 이자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은행 간에 어떤 그 이율로 서로 감당할 것인지도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도 좀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공약도 좀 있었죠? 재산세 감면 공약이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떻게 됐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요. 다른 공약을 할 때도 부담이 있는데 세금은 깎아주고 혜택은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게 좀 서로 충돌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 세수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새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도 깎아주고 세입도 줄이면서 혜택을 늘리겠다. 이건 이 방식의 그 공약 이행 방법을 예.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지 공약도 좀 보겠습니다. 오 당선자가 그 스마트워치 이른바 스마트워치를 시민 600만 명에게 지급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스마트워치 뭐 건강지킴이라고 봐야 되겠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스마트 헬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약속인데요. 예. 이게 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 자체 추정하는 것도 446억인데요. 예. 향후 전 시민에게 확대될 때는 약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쓰임새를 결정할 때는 어디가 먼저 그 우선해서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그 살림살인데요. 예. 과연 이게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업비 자체도 약 한 4천억 원을 좀 줄여가면서 네.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오세훈 이제 당선자가 2030 젊은 청년층 표심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을 향한 그 공약 보면은 5만 명에게 월세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연간 5,000명씩 10개월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예. 이런 대상을 5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좀 안 좋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 법적 한도까지 차 있고요. 예. 재정이 내년도 예산을 과연 제대로 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1, 2, 3, 4차 추경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혹시나 상황이 혹시라도 예. 확산되거나 했을 때 여기다 먼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우선적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재정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돈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야 후보가 다 이제 가덕 신공항 밀어붙이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사실 뭐 예산 논란도 사실 있었었고요. 예, 가덕도 신공항 앞에 신공항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붙는다고 하는 건 이게 예. 국가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신공항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 활주로 개수에 따라서 예. 최대 28조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이
그 신공항 활주로가 하나 있을 때는 7조 원 정도 비용이 들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비용 추계도 좀 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신공항 하면 국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조에서 28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할까? 예.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미 뭐 예타 면제한다고 하고 사업성도 조사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시작은 된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꼭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예.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도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시작은 했지만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겠다. 예. 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뭐 항공 수요도 뭐 이게 사실 뭐 그 전망도 새 신공항과 이게 맞겠느냐 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항공 수요 문제,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지만요. 예.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거리입니다. 이게 왕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 이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냐, 너무 멀지 않겠냐, 그 사업의 그 근본적 타당성부터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따져보자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예.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 박형준 당선자의 그 공약 그 초반에 냈던 게 이른바 어반 루프 아닙니까? 이게 뭐 이건 어떻게 이 공약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짧은 임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고 이제 거리 접근성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반 루프, 이게 하이퍼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캡슐형 그 길에 열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건데 이 어반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도심 내에서 초고속 열차가 달린다고 해서 어반 루프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덕도와 해운대를 잇는 최고속 300km 어반 루프를 건설한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임기 1년 3개월 내에는 기초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임기 내에 하겠다, 뭐 5년 내에 하겠다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혹시 되더라도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만 할 거고요. 이 공약 실천 계획서가 발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선거 후에 공약 실천 계획서는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평가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었습니다.